자, 2주마다 진행되는 전국 지표조사로 현재 여론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살펴주십시오. 네, 바로 보겠습니다.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입니다.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죠. 네. 순방, 비속어, 그래서 푹 꺼졌던 대통령의 지지율. 자, 또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2%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59%로 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다른 이유보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역시 뭐 대구 경북이나 또 60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보수 지지층들이 지지율이 워낙 내려갔으니까 결집했다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이걸 내용을 보면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위기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 까먹었다. 뭘로 까먹었을까? 정진석, 김문수 두 사람의 발언 파장이죠. 특히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두 번 다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중도층, 또 여성, MZ세대, 또 주부층 일부에까지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참 뭐 5%만 넘어도 5% 크게 차이가 나도 이거는 오차범위 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0.5%만 넘어도 유의미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보 이슈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어떤 의도가 좀 먹혀 들어가고는 있는 것 같다.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십니다. 네. 자, 북한과 관련된 미사일 발사 안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더니 불안하다가 71%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 갤럽의 조사와 다르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불안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일종의 종북 프레임이 작동되는 거죠. 네. 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서해피살 공무원 감사원 중간 발표, 또 북송 어민, 그 다음에 지금 구속영장 이제 22일인가요? 24일인가요? 네. 22일이죠. 네. 실제 심사가 있죠. 자,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까지 쭉 전개되면서 북한 미사일이 서해피살 공무원 또 북송 어민 쭉 연결돼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윤종우님, 내 슈퍼챗 돌려주세요. 얘기도 안 해주십니까? 윤종우님요? 윤종우님. 자, 윤종우님 사랑합니다. 이름에 종자 들어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정당 지지율 바로 볼까요? 네, 자, 봅시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 정치판이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2%. 더불어민주당은 2주 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1%포인트 올라갔죠. 방금 전에 이제 노영희 진행자가 이야기한 대로 뭐 1% 가지고 뭐 변했니 어쨌니. 네, 엄청 호들갑이에요. 네, 시끌벅적 또 떠드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크게 뭐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안보 보수층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 조사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여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검찰의 수사,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 또 이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수사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저는 계속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론이 나오냐. 그 여론들이 응축된 것이 2024년에 총선이 될 것이고, 저는 이 검찰의 태도, 또 민주당의 대응, 국민의힘의 또 시각, 이걸 다 볼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겁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한국 갤럽의 조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갤럽은 어제 하루 동안에
민주당과 앞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대충 국면까지 반영이 됐을 것이거든요. 저는 그 여론, 오늘 발표되는 한국 갤럽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오늘 새벽에 내놓은 기사예요. 예. 뭐냐면 지난 9월 22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가 나왔다.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2.7%, 예.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6%였고 예. 이 조사는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고 하는 업체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를 받아서 이틀간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탄핵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봤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거죠. 예. 52.7%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공교롭게도 이 업체는 유승민 의원이 8주 연속 차기 여당 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조선일보에서도 나온 기사예요. 최초 기사는. 이 업체는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도 안 된 업체이고 예. 노무현 정부의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이 행정관을 지냈던 대표가 안 모 대표가 만든 곳이고 곳이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곳은 등록이 되어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다. 예.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더 높다. 이게 맞습니까? 그는 그 여론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믿어도 됩니까? 거기 뭐 등록도 안 되는 업체라고 아니 하는데. 그 여론조사는 조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요? 그걸 조작했다 그러면 수사를 받고 네. 또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네. 이 여론조사를 지금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따져보면 되죠. 정말 이 회사가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일보든 조선일보가 그럼 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네. 조사를 했는데 탄핵 반대가 한 거의 80~90%가 나온다.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이 회사만 유독 그렇다. 그러면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대통령 탄핵 조사 왜 해? 너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그다음에 두 번째, 유승민이 왜 1등해? 구린내가 나. 네. 그래서 해봤더니 이 조사 회사가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행정관이다. 그거하고 조사 결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거하고 조사 결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게다가 자, 두 번째, 예. 조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등록을 중앙선거조사심의위에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조건이 있어요. 얼마 정도의 매출액이 돼야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 조건이 안 되면은 네.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냐면 정당 지지율 문항은 빼요. 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들도 다른 조사기관도 네.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귀찮으니까 부담스럽고 번거로우니까 정당 지지율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정당 지지율을 다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사가 정말 그런 조작을 했다. 네. 또는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그러면 처벌받겠죠. 근데 지금의 시도는 뭐냐? 그 대표 이상한 사람이야. 그 대표가 그리고 과거에 어디에 출입 탄핵 조사 왜 해? 네. 유승민 왜 띄워줘? 너 뭐 하는 짓이야? 네. 이런 거죠, 지금. 자, 그 사람은 안일원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반대 세력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네. 왜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을 따지고 왜 여론조사 대표를 시비 걸어요? 조사 그 자체를 보면 돼. 그 조사가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 조사가 조작을 했다. 그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 출신이든 그럼 한국갤럽 조사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인데 그러면 한국갤럽 그래? 왜 24야? 갤럽? 뭐 윤석열 대통령 안 좋게 됐으면 원하는 거야? 뭐야? 그게 말이 안 돼요. 갤럽 출신은 최시중이에요. 최시중.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발 좀 여론조사 기관에 네.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고 아니 저는 완벽하다, 네. 무결하다, 완전 무결하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짚어야지 네. 시비를 걸고 싶은 거야. 지금 조선일보, 네. 중앙일보 네. 그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자, 별걸 다 알아요, 우리는. 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은 뉴스토마토 쇼미더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탄핵 여론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다는 거. 물론 이거는 그 타임에 그런데 조사 문제는 내린 거죠. 뭐냐면 예. 이렇게 해서 조선중앙이 기사를 써버리잖아요. 네. 따랐어요? 이 조사 기관이 쉽게 앞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아, 또 조사도 못 이제 합니까?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야,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저는 또 세무조사 받고 그러나요? 어떤 식이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우 속상해요 진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자, 결국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각 진영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지 22일 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걸 보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중도층의 지금 움직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근데 것이고. 30%도 넘는데 60%에서 59%로 떨어졌는데 부정평가는 대통령 지금 기분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북한 미사일이 끌어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적했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자,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결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서른 의원 예견됐던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내 분열이 또 아주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서른 의원이 그랬으면 네. 그때 본인이 그 부분을 의원직을 내걸어서라도 네.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지. 지금 와서 그것도 아직까지 재판을 통해서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야기를 한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채널A 사건 뭐 이런 것도 TV조선 사건도 이랬지만 지금 야당은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했던 거 아니냐. 우리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한다면 그 당시 너네는 정당한 것이었냐.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냐 이래요. 제발 저는 비교법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자 네. 그러면 지금 대선 자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대선 자금이 투명한 거냐, 깨끗한 거냐? 네. 그다음에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발 사주, 그건 뭔가 좀 더 진척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과 관련된 문제, 가령 지금 뭐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의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그건 수사해.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는 소명하면 돼. 소명해. 그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불법 대선 자금은 그러면 검찰은 양쪽을 다 수사했느냐? 지금 또 여러 가지 불거져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형평성과 공정성,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네. 이 변곡점이에요.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저는 김용 부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 그대로 검찰 이야기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공교롭게도 새벽이 아니죠. 바로 자정을 지나는 시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럼 국민들은 갸우뚱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뭔가 혐의가 있나 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뻥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부터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순풍이 불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하다. 자, 검찰이 현재 민주당과 전 정권을 계속해서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혹은 그 전부터 계속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영민 의원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 써도 안 된다. 공화국은 좋은 뜻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검찰 독재라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혹은 중도층의 이탈 이런 것하고 연결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몰라요.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지율이 뭐 더 내려갈 만한 게 뭐 30% 심지어는 20%대도 있는데 그럼 뭐 10%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한 30%는 되잖아요. 35% 어떤 조사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뭉쳐 있겠죠.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검찰 수사가 지지율을 약간의 변화는 줄지 몰라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치병에 걸려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 대통령은 이미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 주사파 얘기가 우리나라에 도대체 왜 나오는지 특히 야당 민주당 세력을 향해서 주사파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주사파라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이런 말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네. 이해가 되죠.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협치가 아니라 네. 우리 쇼미더 민심을 통해서 우리 코너가 시작될 무렵부터 저는 그랬잖아요. 네. 협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수사일 것이다. 그건 명백해졌죠. 네, 수사 항상 수사 밥사. 법사. 그러니까요.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 수사, 검사, 네. 그다음에 인사, 여사. 여사까지 이야기했죠. 그대로 적중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짧지만 말씀드리면 네. 뭐냐면 네. 이건 뭐냐? 지금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김무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파장이 있고 난 이후에 네. 해임하겠다, 경질하겠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쭉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거 그래프 조사한 거 있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네.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큰 표차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26%포인트. 그 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순인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 분석 끝났잖아요. 유승민입니까? 아니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원래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자리에 아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자리에 나가서 참석하는 당에 관여 안 합니다 했는데 하지만 연찬회를 벌써 지난번에도 갔고 이번에도 갔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유승민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은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통정리했잖아요. 해놓고 자, 또 기후환경 대사도 그럼 누구예요?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 권영세, 네. 정진석, 네. 주호영.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는 권영세, 정진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권영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권영세 쪽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는 권영세, 전권, 그다음에 총은 뭐예요? 총한이잖아. 전권 총한으로 그럼 간다. 다 나온 거예요. 한동훈으로 간다 마지막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시 또 오늘도 재밌고 즐겁고 즐거운 건 아니네. 재밌고 또 특이한 것으로 불금을 또 기쁘게 해주셨군요. 오늘 여기까지 배 소장님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